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영상을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안철수 의원까지 지금 등장을 했죠. 그래서 명태균이 이제 누군지 모른다. 나는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요런 시덥지 않은 말장난을 해가지고 이제 심기를 건드렸죠. 저도 기본적으로 그 헬마 형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과거에 제 생각도 사실 많이 나긴 합니다. 이게 소위 막 겉으로 보이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무슨 밥으로 본다. 나를 뭐같이 본다 그러면 그거에 못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더더욱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이제 몸밥 취급을 해버리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렸다. 여기까지 아마 오늘 다들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 어떤 포스팅을 하고 있을까?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라디오 나가가지고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 이후로 막 터지는 걸 보더라도 명태균 씨가 저렇게 사진을 갖고 실제로 그 최진석 선대위원장이 당시에 명태균 씨를 30분이나 만났는데 저도 당에서 뭐 공동선대위원장도 하고 여러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느꼈지만 그 선거 기간에 진짜 무지하게 바쁘구나. 막 사방에서 연락이 오고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30분 본인들 피셜이죠. 그것도 뭐 30분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준석, 천하람 이들의 삽질 사진까지 공개하고 자신이 마치 영향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자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렇게 저격한다는 그런 거 다들 아실 테고 실제로 최근에 또 요런 내용까지 올라왔죠. 이제 뭐 김남국 의원도 요게 이렇게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해가지고 요것도 어떻게 보니까 공교롭게 2,000명이다. 뭐 요런 얘기가 지금 막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한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좀 봤습니다. 왜냐면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쨌든 현 시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럼 이 사람이 대놓고 안철수라는 사람의 반박을 하고 저격을 했는데 뭐를 하고 있나 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자기가 강연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드리고 왔습니다라는 게 사실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뭐 안철수 의원 본인이 썼는지 아니면 뭐 의원실에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강연을 하고 오면 온 거지. 강연이 뭐 선물을 드리고 왔습니다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뭐 대학원생분들한테 강연을 드리고 왔습니다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런 포스팅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강연을 하고 온 거, 그래요. 뭐 본인 말대로 강연을 드리고 온 거 알겠는데 아니 지금 이런 거 올릴 때입니까? 아니 강연을 한 거 좋아요. 뭐 강연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페이스북에 정치인으로서 남겨야 될 얘기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댓글도 쭉 봤습니다. 의원님 최근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밝히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이런 거 악착같이 모른 척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전에 더 몇 시간 전에는 뭐를 남겼냐? 그러니까 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뭐 정책 과제를 또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악착같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포스팅으로 막 도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뭐 오너 셰프 안철수라면서 자기의 그 다가올 미래를 전혀 예측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댓글 반응이 어떤가 요런 게 이제 사실 굉장히 꿀잼이거든요. 이제 댓글 보시면 또 철수해야겠다. 결국 명태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지만 돌아온 건 뭐냐? 명태균이 돼서 돌아왔다. 너 이거 어쩔 거냐? 이후로 전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랑 둘이 사진도 찍었더만 왜 모른다는 거짓말을 한 거냐?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입에 달고 사냐? 요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것도 악착같이 모른 척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 건지는 이게 명태균 씨가 물론 이제 저 사진 찍은 게 한 장이 다라면 과연 이 시점에 저렇게 깠을까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또 이제 저들이 늘 위기에 몰리면 하는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꼭 지금 이준석도 그렇고 천하람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본인이 뭔가 이제 수세에 좀 몰리고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왜 계속 이재명 대표만 때리냐?
이게 사실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건드려야지 이제 자기의 체급이 올라간다는 거 이제 디폴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재명 방탄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타령하고 이럴 게 아니라 명태라고 전혀 모르는 척 해가지고 생방으로 자기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명태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내일도 페이스북 가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을 이거 맨 위에 즐겨찾기에 올려놓고 계속 들어가 봤어요. 계속. 왜냐면 하루에 막 글 5개 6개씩 쓰니까 무슨 말이 올라올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의 마음으로 지금 비록 차단을 당해서 그때처럼은 못하지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명태균 씨에 관련한 포스팅이 언제 올라오나 요거를 좀 이제 지켜볼 생각이고요. 참고로 오늘 오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도 했죠. 정치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은 사람은 이재명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 그만두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그만둬야 될 상황까지 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비호감도가 얼마나 하는 짓이 사람들이 꼴 보기 싫으면 이게 단순히 민주진영 사람들이 안철수를 싫어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당 사람들도 사실 안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닥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렇게 여기저기 간만 보고 다니면서 저런 정치 행보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간철수 씨 아니었습니까? 맨날 근데 언론에서 달라졌다. 아니 12년, 13년, 14년, 15년 보시다시피 매년 달라진다고.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달라지더라도 한두 번 달라져야죠. 예를 들어서 달라졌다고 표현할 거면 제가 한때 흑역사 중에 흑역사인 이명박 정부 막 찬양을 하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그 언더독 그 남천동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 지니어스를 보면서 저는 요한이 형 편에 섰던 그 이준석한테 잠시나마 빠졌었던 그런 흑역사에서 내가 달라졌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나 이제 진짜 달라질 거다. 할 때 이런 식으로 달라졌다 해야 되는 거지. 뭔 사람이 맨날 매년 달라지냐. 그래서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야말로 사실 저는 정치인 안철수라는 그 사람이 뭘 보여줬는지가 의문이에요. 특히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이제 진짜 비판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날린 사람한테 알바한 사람이라고 알바비 있으면 기부나 해라 요 따위 얘기를 했던 사람이 본인이 뭐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를 그만둬라 말아 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입구로 손가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 아직까지도 무사한지 이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고요. 오늘 또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터졌죠. 지금 안 그래도 국힘 악재가 계속해서 터지던 와중에 또 어마어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060 세대의 군복무를 검토한다. 성일종이라는 사람이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참고로 정책위 의장도 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5060 세대를 대놓고 저렇게 타격을 한 거예요. 군복무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을 하자. 요거를 지금 검토하면서 자기가 입법을 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건데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요즘 저출생 그 기조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근데 50대 60대 봐라. 건강하지 않냐.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경계병을 써도 된다. 경계 근무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 다녀온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50대 60대 건강하니까 그 경계병 그걸 시킨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김건희 씨 이슈라든지 뭐 윤석열 요 탄핵 국면이 아니었다면 요거 난리가 났을 발언이거든요. 물론 언론에서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일부 보도는 했지만 지금 다른 수많은 이슈에 묻혀 있는데 이거 두고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끔찍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JTBC에서도 요즘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일종 씨의 황당한 소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요. 당연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건 정신 감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일부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요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대로 가서 서시면 됩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다. 돈도 뭐 이렇게 준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돈 쓴다는 거는 무조건 포퓰리즘이고 저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 감정 건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역시 국힘이 보수다. 안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봐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대로 가서 가지고 경계근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성일종이라는 사람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이런 게 포퓰리즘이란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을 예를 들어서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뭐
당장 지금 같은 시기에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지원금을 쓴다거나 이걸 쓴다고 그 자체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퓰리즘 뭐냐? 방금 전에는 그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5060으로 때우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22년 8월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BTS가 국익을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뭐 K 시리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많이 높였으니까 BTS 병역 면제해주는 거 검토해봤냐, 요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정작 심지어 BTS 본인들이나 그리고 아미분들 똑같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군대 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들 병역 그 의무를 이행하고, 최근에 그 진님이 전역을 하셨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혼자 저렇게 BTS를 마치 위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검토를 했냐. 아니 이러면서 또 한쪽에 가가지고는 뭐 최근에는 그 젊은 병력이 없으니까 5060 경기 근무 시키자 그러고, 이런 게 전형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지적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심지어 저 성일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소리들을 내뱉었냐. 임대주택에는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두고두고 저장을 해두는 게,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안 그래도 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임대주택 산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또 낙인 찍는다 그래가지고 요걸로도 지금 안 그래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 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좀 고급화를 한다든지, 거기에도 뭐 커뮤니티 시설을 좀 많이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막 고민하고 그걸로 논의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런데 정신질환자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자기는 이런데 살 일이 없으니까, 국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당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민주 진영에서 예를 들어서 뭐 12구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뭐 차별 혐오 막 이런 막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라는 말을 해도, 우리는 보통 그러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그럼 이거 상처받겠다, 이건 너무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임대주택에 살 일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그냥 툭툭 내뱉는 겁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옹호도 적극적으로 했었죠. 깨끗한 물이어도 재활용하면 안 마신다면서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다. 요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이 대놓고 배지를 달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니까, 이게 아무리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노마스크로 KTX 객실에서 막 원고 읽고 전화하고, 얼마나 진상입니까? 이게 그런 공적 마인드. 저는 이해찬 대표님 때 민주당에 들어온 거를 정말로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찬 대표님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잘났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퍼블릭 마인드입니다. 제가 이해찬 대표님 보면서 느낀 점.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 당장 얼핏 봤을 때는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데, 이런 사람들 보세요. 지금 말 뱉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다니는데, 그럼 그래봤자 니들이 어쩔 건데, 니들이 뭘 할 건데, 요런 색인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태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저들의 또 패시브가 있죠. 김건희 공격하는 거, 야 대통령의 약점이 없으니까 김건희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거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 차마 못 건드리니까, 약점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건드리는 건데 이거 너무 가슴 아프다. 요 따위 얘기를 국힘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22년도에도 당당하게 내뱉었었고요. 지금 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우리가 그럼 괜히 비판하는 겁니까? 이게 공격입니까? 아니 실제로 JTBC에서 지금 중요한 단독 보도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죠. 검찰에다가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한 진술했다고 해서 이것도 관련한 단독 보도가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좀 한번 쭉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막 디테일하게 다 전해드리는 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도이치 주포의 편지 전문을 JTBC에서 확보했다. 박근혜 탄핵 때도 JTB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도 주가 조작 주포 김씨 그가 공범한테 전달하려고 썼던 편지의 전문을 JTBC가 확보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대목이 뭐였냐,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요 검찰이 또 이 편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취재 결과 확인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JTBC에서 요 단독 보도가 나온 거고요. 윤 대통령, 윤 쪽 사람 요걸 언급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데,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주포 김씨가 검찰 수사망이 계속 좁혀져 오니까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윤석열 쪽은 지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쓴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만 오로지 생각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다. 근데 이 얘기가 전 많은 걸 담고 있다고 보는 게, 실제로 지금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든 말든 자기가 꽂힌 거 있으면 거기에 그냥 아예 그냥 귀를 닫고 자기 혼자 직진해버리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국정 운영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정치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종호 요 사람이 이제 최혜병이랑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좀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요 이종호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뭐 4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니까 또 그 이종호 씨는 그런 적 없다, 그래서 뭐 법적 대응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한번 쭉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또 워낙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철규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명수 기자죠, 고소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이철규라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김건희 씨한테 그 많은 그 영향을 받고 뒤에서 배후에서 김건희 씨가 요 말처럼 이용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명수 기자는 물론이고 여기에 그 전화 당당하게 전화하면서 막 거들먹거리던 김대남 씨까지도 저렇게 같이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 전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지지율이 낮으니까 자기가 그걸 빼고 한동훈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진이냐 한동훈 사진이냐 이게 지금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이명수 기자가 본인을 막 공격하고 스트레이트에서 막 보도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막 우파 진영에서 나를 너무 좋아하더라. 이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도 기가 막혔고요. 결국에는 아무튼 그 서울의 소리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인식한 게 뭐였습니까? 결국 김건희라는 사람이 배후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또 모든 거라고 하면 또 모든 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쯤은 우리가 지금 다들 인지한 상황이고요. 이러니까 저들이 늘 하는 방식이 있죠.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면 몰랐다, 그거 그냥 개인의 문제다, 요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좌파들의 음모론이다, 공작이다, 뭐 요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면 또 옛날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먼 옛날 옛적에 그냥 사적인 공간에서 떠벌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장예찬 씨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 김대남이라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저거 그냥 개인 망상이다, 저거 자기가 망상 빠져가지고 저렇게 헛소리를 내뱉은 건데 하면서 저렇게 법적 대응에 지금 나선 상황이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또 충격적인 소식들이 너무 많았죠. 아니 뭐가 이렇게, 저도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게 별의 별짓을 다 저지르니까 지금 이게 기사가 쏟아지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최재형 목사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았다는 거를 또 다들 접하시고, 이거 굉장히 꿀잼으로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왜냐? 아니 김건희 씨는 정작 이걸 받았는데 받은 사람은 불기소고 오히려 줬다는 사람만 기소로 간다 그러면 이게 제정신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검찰이 김건희 씨와 그
최재형 목사의 처분 방향을 각각 달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오늘 오후에 문화일보에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핵심이 뭐냐? 막 쭉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공여자, 그러니까 준 사람이죠. 준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어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항이 없으니까 김건희 씨는 그럼 처벌 못하네. 요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요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졌지만 저들 입장에선 소위 법기술자라는 사람들이 맨날 써온 방식이잖아요. 법적으로 내가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난 잘못 없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장난하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항상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항이 없으니까 와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오죽하면 검사는 최재형 목사한테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접견수단이거나 축하 선물이지 이거는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그냥 별거 아닌 거야 하니까 오히려 최재형 목사 측이 앞장서 가지고 이거 직무 관련성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강하게, 아니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 이게 사실 원래 이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겪지 않았다면 영화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스토리를. 그러면 해도 너무한다고, 비현실적이라고 막장이라면서 별점 테러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불기소는 바뀌지 않고 최재형 목사만 기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사 맨 뒷부분 맨 밑에 다만 이라면서 이러면은 검찰도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당연히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자기들끼리 짱구를 굴려가지고 야 이거 기가 막힌데, 야 요거 법조항 없으니까 이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지만 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진짜 매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들 제정신 아니네. 그럼 김건희 특검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 일단 여론은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서 그럼 한동훈 대표는 평소에 국민 눈높이 타령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국민 눈높이 타령하고 지금 요 말도 안 되는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너무나 벗어난 요 일이 터진 상황에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뭐에 집중을 하고 있나, 이거를 좀 한번 보니까 야 계속해서 여기 요 한동훈 대표는 독대에 꽂힌 거예요. 독대하자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또 재요청을 했다. 지금 여기에 꽂혀가지고 독대 언플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랑 서로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앞서 보셨던 이슈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황당한 일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요거에 대해서 정작 지금 친윤계랑 친한계는 독대 왜 이거 언플 흘리냐, 요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진짜 웃긴 사람이죠. 아니 본인이 국민 눈높이 타령을 했으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대놓고 거리를 안 주고 오히려 압박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리고 여당 대표직이나 됐으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의료 대란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나온 거 뭡니까? 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 막 자기들끼리 웃고 있고요. 한동훈 측에선 무슨 말하고 있나 보니까 야 이거는 만찬에서 민심을 전달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거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 아니 발언 기회 아니 웃긴 게 그러면 평생 발언 기회 안 주면 평생 말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자기들끼리는 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게 안 됐어.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명분만 만들고 넘기려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빈손 만찬이다, 밖에 나가 얘기하기 창피하다, 무거운 주제 아예 안 나왔다, 요러고 뒤에서 떠벌리는 것도 얼마나 웃긴 겁니까? 결국에는 아무튼 이 한동훈 대표도 그러니까 똑같다는 소리를 그래서 듣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말하고 있나 보니까 우리 한동훈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소고기,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야 무슨 여야 관계는 사실 그냥 저 대충 던진 얘기일 거고 핵심이 뭐였겠습니까?
자기 체코 갔다 와가지고 야, 내가 이 원전 이거 24조 수주하고 이거 내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잖아 이거. 이런 식으로 이 자기 자랑하는데 또 1시간에 59분을 쓰지 않았을까? 다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자기 자랑을 하든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오미자 차를 마시든 뭘 하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실제로 그 임신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령자 분들이라든지 지금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자기들끼리는 뭐 아휴, 참 아무튼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친윤, 김재원 씨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오직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대통령의 아부만 하는 목소리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겠냐.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굴복했다. 요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다. 요런 식으로 대통령 옹호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윤상현 의원도 똑같습니다. 나라면은 대통령한테 전화로 독대 요청을 하지 저런 식으로 언플하지 않았을 거다. 물론 언플한 거 잘못된 건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대통령한테 한 번 더 어필할까? 내가 김건희 씨한테 한 번 더 어필할까? 지금 이따위 짓들을 할 때입니까? 여당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히단 겁니다. 지금까지 본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이 왕성한 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래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안 봤습니까? 아니 그리고 소통이 왕성하다고 하는데 정작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독대하자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또 재독대하자 그러고 또 안 되면 막 제재독재하자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로 옆에서 자기가 보면서 도대체 무슨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1시간에 59분 떠든다 그래가지고 툭 하면 경로하고 다른 사람들 제대로 보고도 못하고 그렇다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옹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특히나 이때는 또 박근혜 씨가 한창 날릴 때는 그때 또 뭐라 그랬었습니까? 오죽하면 전원책 씨도 이걸 비판했었어요. 좀 너무하다고. 저기 뭐 하는 거냐고. 박근혜 씨가 저 여기 있어요. 그 윤상현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한마디로 누나라고 불렀었던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던 윤상현 의원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가장 잘한답니다. 이야, 이걸 보면서 정치가 뭐길래 저런 식으로까지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만 하는 거라면 대부분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정치 못하죠.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승민 전 의원도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국정 책임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생각 자체는 아마 대부분의 민주 시민들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 유승민도 좌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보면 뭐 국정 실패한 거, 민심 위반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단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냐. 실제로 의료, 연금 이외로도 자영업자의 지금 비참한 몰락 그리고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심각하고 김건희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윤석열 체코 자랑이나 하고 있고 무슨 뭐 돼지고기 소고기 좋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아무리 저렇게 못 본 척하고 자기들끼리 친윤 세력이 대충 다른 얘기로 그 성과 막 있지도 않은 성과 막 부풀려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해도 결국에는 지금 김건희 씨는 버틸 수가 없다. 왜냐면은 MBC랑 JTBC에서도 지금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저 앞에 말씀드렸던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결국 김건희 씨를 떼놓고 볼 수 없다는 거기에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되도 않는 언플을 시도해가지고 국민들의 누군가 이런 시선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이게 한마디로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전두환 같은 그런 시절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그냥 한 방송을 그냥 딱 땡전 뉴스를 쏘면 그걸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이 그 TV 앞에 앉아가지고 봐야 됐던 시대랑 지금 또 달라졌거든요. 진짜 이런 유튜브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라든지 SNS라든지 이게 결국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 이 변화
이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시에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장점 못지않은 단점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래도 이제 장점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난 덕분에 저들이 아무리 입틀막을 하려고 해도 거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정도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